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계문학전집 미음사판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의 하인리 벨 작품의 김현수 옮김입니다. 7번째 시간은 8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5. 카타리나가 거실에 있는 작은 홈바로 가서 쉐리, 위스키, 레드와인과 얼마 전에 개봉한 체리 시럽병을 하나씩 집어들고는 특별히 흥분하는 기색도 없이 흠집 하나 없는 벽을 향해 내던졌고, 그것들이 산산조각 나서 내용물이 이리저리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터사인 부인도 콘라트 바이터스도 전혀 말릴 생각을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그녀는 작은 부엌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 거기에서는 토마토 케첩, 샐러드 소스, 식초, 우스터 소스를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다. 욕실에서는 크림 튜브, 크림병, 파우더, 분말, 목욕용품들을, 침실에서는 5대 꼴롱 병을 던졌다는 것을 덧붙지 않을까. 그때 그녀는 이미 자신이 계획을 세웠던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전혀 흥분하지 않았으며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엘제 볼트사인과 콘라트 바이터스로서는 도저히 말릴 수 없었다. 36. 카타리나가 처음으로 살해 의도를 품었거나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로 결심한 시점을 분석해내려던 추리는 물론 상당히 많았다. 많은 이들은 이미 목요일자 짜이퉁 신문에 실린 첫 번째 기사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은 금요일을 결정적인 날로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날도 짜이퉁 신문은 카타리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 카타리나의 이웃과 그녀가 그리도 애착을 갖고 있던 아파트는 완전히 엉망이 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익명의 전화, 익명의 우편물, 그리고 토요일자 짜이퉁 신문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발행되는 존 탁스 짜이퉁 신문까지 그러한 추론들이 필요한가? 그녀는 살인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 특히 전 남편의 진술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후 존 탁스 짜이퉁 신문에 실린 모든 기사가 감정을 풀어주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코 진정시켜주지도 못했을 것임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 37. 흐름의 역류 정체 현상, 즉 회상법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토요일로 시선을 돌리기 전에 금요일 저녁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볼터사인 부인이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좀 더 보고해야 한다. 전체 결과부터 말하자면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다는 것이다. 댄스 음악을, 그것도 남미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도록 카타리나를 부추기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 했던 콘라트 바이터스의 이런저런 시도들은 실패했다. 카타리나를 짜이퉁 신문이나 익명 우편물들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시도 역시 실패했고, 이 모든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려던 시도도 마찬가지였다. 83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더 나쁜 상황들도 극복해오지 않았던가. 어린 시절의 불행, 그 몹쓸 브레틀로와의 결혼생활,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완곡한 표현으로 타락, 결국 쿠르트의 비틀거리는 삶에도 책임이 있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 등을 말이다. 일단 괴텐이 안전하지 않은가? 그녀를 데리러 오겠다는 그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카니발 시즌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블로르나 부부나 히페르츠 부부처럼 끔찍이 친절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그 속없는 얼간이도 사실 우스꽝스러울 뿐 결코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때 카타리나가 반박하고 나섰다. 그 빌어먹을 반지와 겉만 번지르르한 편지 봉투를 지적하며 이것이 그들 두 사람을 끔찍하게 궁지로 몰아넣었고 괴텐까지 의심받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 얼간이가 자신의 속없는 허영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녀가 알 수나 있었을까? 아니다. 이제 그녀는 그자를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다. 실질적인 일들이 화제에 올랐을 때 그녀가 새 아파트를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찾을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는 건 아닌지 등 카타리나는 즉답을 피하면서 그녀가 유일하게 계획하고 있는 실질적인 일은 자신이 입을 카니발 의상을 한 벌 만드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LG에게 커다란 침대 시트 한 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아랍 족장 의상이 유행이니 그녀 자신은 베두인 여자로 분장하고 돌아다닐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대체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는 했나? 자세히 보면 나쁠 것도 없다. 아니, 좀 더 낮게 표현하자면 거의 긍정적인 것뿐이다. 84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어쨌거나 카타리나는 언젠가는 내 앞에 나타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로 그 남자를 정말 만났고 그와 함께 사랑의 밤을 보냈으며, 그래, 좋다. 그녀가 신문을 받기는 했지만 루트비가 사실 바람둥이는 아닌 게 분명하다. 그리고 짜이퉁 신문에 그렇고 그런 쓰레기 기사는 늘 있었고 몇몇 몹쓸 놈들이 익명으로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지 않는가? 루트비는 아주 편안하게 오직 그녀 혼자만 알고 있듯이 잘 숨어 있지 않은가? 자, 카니발 의상을 만들자. 그걸 아라비아 여인의 흰옷을 입으면 카타리나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녀는 그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돌아다닐 것이다. 결국 자연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잠이 살짝 들어 꾸벅꾸벅 졸고 깨어났다가 다시 꾸벅 존다. 자, 술이나 한잔 할까? 못할 이유 없지. 참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이다. 젊은 여자는 바느질을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고, 나이 지긋한 여자와 역시 중년인 남자는 자연히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녀 주위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다. 자연은 그 권리를 마땅히 그리고 제대로 누려서 새벽 2시 30분경에 전화벨이 울리지만 카타리나는 깨지 않는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인 볼터사인 부인이 수화기만 들면 두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 까닭은 무엇인가?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익명의 다정함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걸까? 당연히 새벽 2시 30분은 통화하기에 두려운 시간이지만 그녀는 수화기를 든다. 곧바로 바이터스가 수화기를 빼앗아 들고 여보세요 라고 하자마자 전화는 끊어진다. 전화벨이 다시 울리고 그가 수화기를 들어 여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다시 전화가 끊어진다. 물론 짜이퉁 신문에 누군가의 이름과 주소가 실리면 그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며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수화기를 올려놓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토요일자 짜이퉁 신문만은 카타리나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엘제 볼터사임은 잠들고 콘라트 바이터스는 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 잠깐 동안에 카타리나가 살짝 밖으로 빠져나가 어스름 새벽녘에 처음 눈에 띈 가장 좋은 짜이퉁 신문 무인 판매함을 부수고 열었다. 일종의 성물 절도 같은 짓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짜이퉁 신문을 빼냄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류 정체 현상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블론나 부부가 의기소침하고 신경이 곤두선 채 우울한 기분으로 야간 열차에서 내린 후 나중에 집에서 보려고 같은 판 짜이퉁 신문을 손에 넣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38. 블론나 부부에게는 그것도 아주 불쾌한 토요일 아침이다. 딱히 지난밤 이리저리 흔들리는 침대칸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였기 때문만도, 딱히 짜이퉁 신문 때문만도 아니었다. 블론나 부인은 그 신문에 대해 이 패스트가 세상 어디든 쫓아다니니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부부가 불쾌한 까닭은 영향력이 막강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리스트라에서 보낸
비난 가득한 전보 때문만도 아니었다. 하흐 때문이었다. 86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날 너무 일찍, 한마디로 너무 일찍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고 카타리나의 신문은 끝났으며 그녀에 대한 소송 절차가 시작될지는 말할 수 없고 이 순간 그녀에게는 틀림없이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하지만 아직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지금은 카니발 시즌이며 검사들도 퇴근하고 이따금 파티에 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었는가? 어쨌거나 2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다. 함께 공부했고 팀파니를 치며 노래도 불렀고 등산도 했다. 그 스스로도 아주 불쾌하고 느끼고 있는 판에 처음 몇 분간 기분이 좋지 않았기로서니 그리 대수는 아니다. 그러나 부탁이나 그밖의 것, 특히 검사 일에 관한 용건이라면 이렇게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렇다. 그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아주 불분명하지만 전부 밝혀지게 될 거라며 나중에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어디서? 시내에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했다. 박물관 로비에서 오후 4시 30분에 카타리나의 아파트에 전화해서는 안 되며 볼터사인 부인이나 히페르치 부부한테 걸어도 안 된다고 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카타리나의 손길이 없음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도 불쾌했다. 그저 커피를 따르고 크래커빵, 버터와 꿀을 찬장에서 꺼내고 짐꾸러미 몇 개를 복도에 세워두었을 뿐인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집안이 온통 뒤죽박죽으로 보이니 어찌된 일인가. 결국 트루데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가 그녀에게 대체 카타리나의 사건과 알로이스 슈트로임레더나 심지어 리딩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꾸만 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자꾸만 순진한 척하면서 반어적인 태도로, 평소에 그는 그녀의 이런 태도를 좋아했지만 이날 아침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틀치 짜이퉁 신문을 보라고 지적했고 그에게 특별히 어떤 단어가 눈에 띄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가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조롱 섞인 암시를 하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의 예리한 감각을 시험해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이 쓰레기를, 한 사람을 세상 끝까지 추적하는 이 빌어먹을 쓰레기를 읽고 또 읽었지만 읽을수록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 쓰레기에 날조된 표현들이나 빨갱이 트루데라는 표현에 대한 분노가 점점 고조되어 마침내 항복하고 트루데에게 도와달라고 비브레에게 부탁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리한 감각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산업체 변호사로만 일했을 뿐 형사사건 변호사로는 아직 활동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자 그녀는 쌀쌀맞게 유감이군요 라고 대꾸했지만 잠시 후 동정하듯 말했다. 신사방무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던가요? 내가 신사방무이라는 단어를 전보와 관련시켰던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괴팅을 보고 신사라고 할까요? 그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의 행색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그를 보고 신사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염탐하는 이웃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남자의 방문이라고 부르겠죠.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예언하겠는데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우리 역시 신사 방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밖에 또 예언해 두고 싶은 것은 88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분노, 갈등, 그리고 어쩌면 오랜 우정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의 빨갱이 트루데에 대한 분노도 그건 카타리나에 대한 분노보다 더할지도 모르죠. 카타리나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특성이 있어요. 바로 충실함과 자긍심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 젊은이에게 탈주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녀와 내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어요. 진정해요 여보.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괴텐이 눈에 띄지 않게 그녀의 아파트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건 정확히 하면
내 탓이에요. 당신은 틀림없이 기억 못하겠지만 내가 우아한 강변에 산 아파트의 전체 난방, 환기,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도를 침실에 걸어두었었잖아요. 그 설계도에서 난방 배관은 빨간색, 환기통 배관은 파란색, 전기 배에서는 초록색, 하수관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카타리나는 단정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천재적이라 할 만한 사람인데 그 설계 도면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늘 그 앞에 오래 서서 이 추상화의 의미들과 관계들에 대해 되풀이해서 물었을 정도예요. 그녀는 도면을 그렇게 불렀죠. 난 그녀에게 그 도면의 복사본을 구해 선물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생각해봐요. 만일 도면 복사본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공모론인이 그녀의 아파트가 무기 거래소니 하는 생각을 빨갱이 트루데, 강도들, 카타리나, 신사방문이라는 연결 관계를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런 도면은 당연히 강도나 가정 파괴범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띄고 싶어하지 않는 자신들에겐 몰래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안내서이죠. 내가 직접 그녀에게 각각의 통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예컨대 배관이 파열되거나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사람이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고 어디에서 허리를 굽혀 걸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기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그 방법으로만 이 사랑스러운 젊은 젠틀맨은 경찰의 눈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녀가 그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하겠죠. 그가 정말 은행 강도라면 그 시스템을 꿰뚫어 보았을 거예요. 어쩌면 신사 방문객도 그런 식으로 출입했을지 모르고요. 이 현대식 아파트 단지는 구식 다세대 주택들과는 아주 다른 감시 방법이 필요해요. 기회가 되면 당신이 경찰과 검사단에게 충고 좀 해주세요. 그들은 아파트 현관이나 로비와 엘리베이터를 감시하지만 거기엔 그 밖에 지하로 곧장 연결되는 업무용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몇백 미터쯤은 기어갈 수 있고 어디선가 하수구 뚜껑을 밀어 올리기만 하면 감쪽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날 믿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맥락에서 짜이퉁 신문 후 일면의 머릿기사로 실리는 것을 그 신사 방문객이 원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사 방문에 관한 수사와 기사 보도를 직접 확실하게 조작하는 일이에요. 그 머릿기사만큼이나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마우트라는 여인의 씁쓸하고 불쾌한 얼굴이지요. 그녀는 바로 법률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와 결혼한 부인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이도 넷이나 낳았어요. 당신은 정말 한 번도 못 봤나요? 정말 젊은이처럼 즐거워하고 거의 거리낌 없이 풀어졌던 모습을. 그럼 내가 말해 주어야겠네요. 그는 정말 점잖게 카타리나와 춤을 몇 번 추었어요. 90페이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어찌나 치근대던지, 게다가 그녀가 차를 샀을 때는 어린애처럼 얼마나 실망했다고. 그가 필요로 했던 것, 그의 마음이 갈망했던 것은 바로 카타리나처럼 다시 없이 좋은 것이었죠. 천박하지 않으면서도 당신들이 말하듯이 사랑을 할 줄 알고 진지하면서도 젊고 또 그녀 자신은 알지 못할 정도로 귀여운 여자 말이에요. 그녀가 남자로서의 당신 마음도 즐겁게 해주지 않았던가요? 그랬다. 그녀가 그랬다. 남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는 그것을 인정했고 그녀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나 꼭 남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그냥 누군가를 안아보고 싶거나 어쩌면 그 이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 트루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타리나, 아니 거기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를 결도 않고 그녀의 신사 방문객으로 만들지 않았던 뭔가가 그로 하여금 신사 방문객이 되는 것, 아니 좀 더 잘 표현해보자면 신사 방문객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았다면, 그러니까 뭔가가 그가 신사 방문객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아마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녀, 즉 트루데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아니라 바로 카타리나에 대한 존중, 그래 거의 경의에 가까운 존중 혹은 그 이상 그녀의 그렇다 빌어먹을 그녀의 순수함에 대한 사랑 가득한 경외심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니 순수함 그 이상인데 적절한 표현을 그는 못 찾겠다고 했다. 이것이 아마도 카타리나에 대한 기묘하고 다정하면서도 냉담한 마음이라며 그가 카타리나보다 15살이나 많고 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신만이 한다고 해도 카타리나가 자신의 망가진 삶을 움켜쥐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고 계획성 있게 잘 뿌려나갔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그가 신사 방문객이 되지 못하게 막았다는 생각을 늘 가졌었다고 했다. 그녀가 너무 상처받기 쉽고 빌어먹을 정도로 상처받기 쉬워서 그녀 자신이나 그녀의 삶을 그가 망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알로이스가 정말 신사 방문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블로르나는 간단히 만에 그의 면상을 후려 갈길 것이다. 그렇다. 그녀를 도와야 한다. 도와야만 한다. 그녀는 이런 트릭을 이런저런 신문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제 너무 늦었지만 오늘 중으로 그녀를 구해내야겠다고. 그러나 여기서 그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런 생각을 중단했다. 왜냐하면 트루데가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로 신사 방문객이 차를 막 현관 앞에 댔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39. 여기서 금방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은 그때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렌트카를 타고 나타난 슈트로임 레드의 면상을 블로르나가 정말 후려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피가 흐르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력의 묘사 역시 피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으로, 즉 보도의 의무에 의한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그렇다고 블로르나의 집안 분위기가 좀 더 편안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더욱더 불편해졌다. 트루데 블로르나가 이죽거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속 커피만 저으면서 92페이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커피만 저으면서 안녕하세요 신사 방문객님이라는 말로 옛 친구를 맞이했다. 내 생각에 트루데가 또 정곡을 찌른 것 같군. 블로르나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렇군. 다만 그것이 항상 적절했는지는 자문해 봐야겠지. 슈트로임 레더가 말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알로이스 슈트로임 레더가 트루데 블로르나를 성적으로 욕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와 시시덕거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리고 그녀가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그가 자기 자신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은 그렇지 않으며 아무튼 그녀에게는 전혀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자 그들 둘 사이에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는 둘이서만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블로르나가 슈트로임 레드를 즉시 서재로 데려갔고 막간을 이용해 카타리나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갈 것이다. 카타리나를 잃어버린 명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